이게 좀 좋아 보여요.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아니 왜? 왼쪽 귀에다가 착용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한데 화면 적어놓고 이게 이제 그렇지. 얼굴 찍어가지고 나는 입에 닿는데 안 닿네. 아니 안 보여. 얘 머리 보세요. 얘 머리 때 사탕이. 자, 10분이 추가됐는데 오늘 에어컨 문제 때문에 장소 좀 변경되느라고 보시면서 고생하실 텐데 지금 조금 덥죠? 괜찮아요? 좀 괜찮아졌어요? 네. 추워지니까 담요 준비하시고. 네, 오늘 그 크루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저기요? 이번 달에 그 파워 스타트업이 없어가지고 그 슬기점장 쪽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겸사겸사 조금 마련했고 대신에 준비하시는 점장님들은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거여서 실제로 뭐 온라인에 가볍게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처럼 뿌리는 그런 형식은 안 돼요. 앞으로도 그렇고 원래 오프라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워낙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 안 되시는 분들한테만 일부 공유하고 사전에 예약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래도 또 참여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 사실 그 마음에 일단은 또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응원합니다. 시간이 좀 길긴 할 건데요. 그래도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또는 오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새롭다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중간에 조금 힘드실까봐 한 2시 정도에 한 3타임 정도 강좌 현장 SNS까지 진행하고 마지막에 보상 플랜 조금 듣기 전에 간단하게 또 좀 식사하시면서 여기서 진행할 거니까 배 좀 고프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집중하실 때 다른 거는 없고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도 본인이 필요한 내용만 노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노트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크루 안에서 이 활동을 분야별로 지금 제가 오늘 4개 섹션을 마련했는데 그 4개 섹션 안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브랜치 안에서 이 정도 방송으로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뭐 말하면 입 아파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지금 저희 크루 안에서 몇 분 안 되시지만 난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너지를 그냥 다 받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들어오시거나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뭐 그 점장님과 매니저님 탓이에요. 네, 노출을 하지 않을 거고요. 확실하게 사전에 이렇게 약속된 분들 통해서만 이렇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업 전개인데 뭐 여기 슬기점장팀이 이제 워낙 많아서 다 아시겠지만 원래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느껴져.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외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대리점 직하나 산하에 계신 매니저님들 죄송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면 이분들이 저를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가 점점 멀어져요. 왜냐면 저를 이제 너무 잘 알고요. 제가 사업하는 방식을 이제 너무 가까이서 봤고 왜 그렇잖아. 우리 동네 앞에 KFC가 너무 장사가 잘 돼. 너무 장사가 잘 돼. 내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집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내가 햄버거를 사거든? 햄버거를 사러 가는데 항상 부쩍부쩍하고 요즘에 KFC가 막 바글바글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면 이 집만, 우리 집 앞에 이 KFC만 바글바글거려. 그럼 이제 내가 막 사러 가면서 볼 거 아니야. 맨날 가니까 나는 보니까 매니저가 엄청 친절해. 잘생겼어. 그리고 여직원들이 올 때마다 내가 먹는 걸 좀 알아. 오늘도 커피 드릴까요? 막 이래. 여기 좀 특이하다. 뭔가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매장 청결도랑 비슷비슷하지만 그 디테일 있죠. 항상 자리에 앉으면 누가 먹다 남은 자리 깨끗하게 바로바로 치우는 데가 있지만 그럼 뭐 부실하게 다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면 항상 청결하고 횡단보도 앞인데 직원들 친절하고 항상 내가 가는 음료를 뭐 알아보고 이러면 이 집이 왜 장사가 잘 되는구나를 내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까이에서 안현민을 지켜보신 분들은 왜 잘하는지 알겠다. 근데 내가 KFC를 운영 안 하니까 사실 알겠다. 네가 왜 잘하는지 알겠다. 여기까지인 거야. 근데 내가 햄버거를 좋아하면 내가 맨날 햄버거를 사 먹을 생각보다 나중에 뭐라도 괜찮은 브랜드가 생기거나 괜찮은 이게 이렇게 돈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나도 한번 한 10년 후에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나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 같으면 굉장히 면밀하게 볼 것 같아. 되게 유심히 볼 것 같아. 저 사람이 사장인지 직원인지 매니저인데 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친해지니까 월급도 나는 물어볼 것 같고 얼마 받아요? 물어볼 것 같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장사가 잘 된다고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도원수 매니저님은 저랑 안지는 뭐 이제 인셀전 들어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내 교육을 이제 이것저것 좀 들어봐가지고 뷰티도 들어봤지, 뭐 초대도 해봤지,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약간 안은미 남자 스타일을 알아버렸어.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똑같은 이야기로 도원수 매니저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인풋이 잘 안 돼요. 대신에 여기 지금 도원수 매니저님 평상시에 진짜 브랜치 갈 때마다 나는 참 황지연 전장님 말투나 사만사만하니 너무 편안하게 들려. 근데 만약 여기 지금 황지연 전장님이 와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지만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매니저님들이나 이 현장에 계시는 매니저님이 잘 못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는. 네. 벌써 한두 달만 지나면 굉장히 익숙해지거든 서로. 단톡방에서 맨날 만나니까 이제 이분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집중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늘상 내가 들어왔던 줌 미팅에서 늘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하나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마음가짐의 차이인 거예요. 본인의 마음가짐의 차이니까. 그렇게 왜 이마에 지금 있잖아. 내 얼굴이 비쳐. 부담스러워 죽겠네. 문자하게 표현했고. 네, 그래서 방파리. 그래서 까먹었다. 저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 속지 마시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면 다시 한번 인지해드리면서 이 시간 소중하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운영 시작과 동시에 지금 중앙 브랜치의 탑 명단에 지금 안 올리신 적이 없고 항상 저를 아직까지도 지금 1년 반차 안현미를 긴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팀플레이에 있어서 뭐 워낙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뭐 차에 딱 태워서 딱 오시는 어떤 그 모습부터 실제로 뭐 인스타 모습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20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20대의 대리점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진짜 야물치게 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20대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제가 처음 느끼게 해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팀에서는 뭐 너무 익숙하잖아 지금. 익숙하고 뭐 저 정도는 좀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30대, 40대 대리점장이 된다 한들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로 팀 플레이를 하고 또 팀 플레이 안에서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분의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장점만을 봤을 때는 단점이 그것도 거의 없어. 장점만 봤을 때는 정말 이 팀 안에서 특히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분처럼 할 수 있다면 진짜 인텔덤 안에서는 지금 첫 번째 20대 대리점장이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20대가 많아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적어도 부산에 없고 적어도 경남권에는 없어요. 20대인데 이렇게 야무지게 운영하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협소한 공간과 이 귀여운 카메라 앞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기 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대리점장입니다. 너무 긴장되네요, 갑자기. 우선 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정말 그냥 제가 해왔던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오늘 내가 파워를 끊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100%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슬라이드는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15개 안에 제가 빨리 대리점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거랑 지금도 계속 프로모션의 달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중앙 브랜치에서도 탑을 찍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파워 매니저를 우리가 끊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의 첫째 주예요. 딱 택배가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했던 것들.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일주일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워 매니저를 내가 오늘 끊고 나서 똑같이 아기 보고 똑같이 뭐 놀러 가고 똑같이 하면 그 파워 매니저를 끊고 나서 일주일이 다른 사람의 한 달과 차이가 나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빨리 대리점을 마감할 수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잘했구나라고 생각드는 게 이 일주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이 일주일을 보면 일단 첫날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회원가입하면 이제 본인의 아이디가 생기잖아요. 그 아이디는 이제 대리점장 되기 전까지는 평생 저의 파워 매니저에 이제 누군가를 가입시킬 때 해야 되는 코드 번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오셔가지고 막상 뭐 콜드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빨리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와서 아이디가 뭐였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파워 매니저로 대리점장으로 사업을 하려면 본인 코드는 정말 그거는 10초 만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루에 아이디를 외우고 홈페이지를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사실 보상을 잘 몰랐고 이 인셀덤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봤어요. 뭐 공지사항, 그 다음 자료실은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제품은 내가 뭐 성분을 20가지, 30가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대충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제일 첫날 제가 했던 건 가격을 다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A4를 펼쳐놓고 43,000원 옆에 뭔지, 39,000원 옆에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BP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날에. 그리고 본인 피부 일반 카메라에서 이거 제가 옛날에 보면 저 트러블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머리, 그 다음에 뭐 눈바디, 그 딥톡스 때문에 눈바디, 그 다음에 저 아토피 있었던 거, 그거 전후를 찍기 위해서 저는 첫날에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근데 이게 변할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찍었었는데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되니까 이게 저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파워 매니저 분들한테 오늘 집 가자마자 얼굴 바로 씻고 일반 카메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찍으세요. 가까이서 하나, 멀리서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눈바디. 그렇게 해서 꼭 찍으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되면은 인스타 아이디를 이제 만들죠. 인스타는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안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 계정을 새로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본인 그냥 계정을 살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파워 매니저가 됐을 때 물어봅니다. 인스타를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인스타를 한다면 지금 아이디를 그대로 연결할 건지. 그래서 그 두 번째 날에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고 소개 글까지 만들어서 이제 저랑 같이 상의해서 올리자고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줌이랑 아프리카 TV 어플을 가입해서 우리가 이름이랑 아이디랑 지역으로 그거를 다 생성해 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시스템이 오픈하고 마감 전까지 늘 있잖아요. 하루에 한두 개씩은 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랑 줌을 빨리 안 해놓으면 그때 돼서 50분에 링크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거예요, 혼자. 그때 돼서 하면은 또 방송 타이밍도 늦어지고 그분도 방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루 이틀 만에 다 해놓도록 합니다. 바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이번 달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셋째 날에는 일단 달력을 펴요. 저는 늘 숙이고 시각하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그냥 펼쳐서 내가 이번 달에 약속 뭐 있는지를 적었어요. 근데 이건 언제예요? 이번 달에 약속 잡혀져 있는 이거는 인셀덤 하기 전이었잖아요. 이거는 3일인데 이미 내가 막 지금 당장 미팅하려고 지금 바로 전달하려고 이렇게가 안 되잖아. 택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이번 달에 약속이 뭐가 있었지? 그러면 적으면 대충 한 달에 5개는 돼요. 뭐 주말 약속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택배 오고 나서부터 그분들한테 먼저 알리는 거예요. 약속 잡혀져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명단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그 약속을 채워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3일째 때까지는 계속 시각화를 해서 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피부 타입의 원리를 공부했어요. 왜냐면 피부를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트러블이 많았던 터라 어떻게 하면 사실 진전이 되는지 그냥 피부 자체를 모르겠었는 거예요. 왜냐면 트러블이 안 나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그래 뭐 내가 트러블은 있으니까 뭐가 안 맞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충 알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성, 복합성, 지성 트러블 이거를 그냥 네이버에 쳐서 공부를 했어요. 뭐 건성 피부, 여름철 관리하는 방법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차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성 피부에 뭐 이 클렌저 고르는 꿀팁
뭐 이런 거를 쳐보니까 엄청 상세하게 다 뭐 의사가 단 답글도 있고 엄청 전문적인 사람들이 답글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 그런 기초 지식만 있어도 내가 물건을 왔을 때 제품을 공부한 게 있다면 바로 권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타입이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이랑 지성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뭐 복합성이랑 지성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지성 같은 경우는 모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원리적인 것들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사실 이거는 5일째가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막 이런 영상을 하나씩 찍었었어요. 5일 전에. 뭐 1일차 때 우리 저거 다 하고도 사실 영상 하나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1일차 때 저거 다 하고도 뭐 스노우나 아니면 뭐 유라이트나 해서 본인 얼굴 막 피부 표현 잘하게 설정해 놓을 수 있고, 중간에 뭐 카밍팩 이런 거는 이미 체험금 받았을 때 해봤을 거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 아니면 네이버에 쳐서 뭐 영상 편집하는 방법, 뭐 그렇게 해서 딱 대충 딱 택배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일째 때 기초 루틴 영상 찍기, 그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그냥 기초 루틴을 찍는데, 물론 지금 제가 다시 기초 루틴 찍는 거랑 그날 기초 루틴 찍은 거랑 퀄리티가 달라요. 달라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새로 다시 찍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날에 찍었던 거를 보면 먼저 그냥 잠옷 입고 체크 무늬에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스템에서도 많이 배우니까 뭐 하얀 색깔 입고 피부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표현이 잘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기초 루틴 영상을 찍고 팩 활용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 일주일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제 택배가 오죠. 그러고 나면 보면은 우리가 파워 매니저, 이거를 은근 모르시는 매니저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W 중앙 브랜치 방에는 매주 일요일에만 초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나의 직화가 생긴다면 일요일에 중앙 브랜치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억하거나 아니면 점장님께 말을 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루 활동 방울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니저는 의지에 따라서 크루 활동과 참여가 가능하죠. 원래는 파워 매니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매니저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 이제 의지에 따라서 이제 크루 활동에 참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팀의 개별 단톡방이 있겠죠. 그리고 신규 매니저님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저희 팀들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이슬기 점장님 직화, 산화, 직화라고 하거나 산화라고 하는 표현들을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저로 인해서 바로 됐던 그 매니저분들이 직하고요. 그 다음에 아른 매니저님 밑에 있으신 분의 매니저는 이제 저희가 산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기 점장님 산하, 뭐 누구누구 파워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하랑 산하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 우리 7월달이에요. 7월달에 제가 콜라겐 거의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제가 늘 저의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 달의 목표를 다이어리 제일 맨 위에 적어요. 이것도 시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 우리 콜라겐 나온다고 딱 했을 때 300박스 목표로 잡고 있었고, 그래서 맨 위에 콜라겐 300박스 가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마감했을 때 거의 30박스 후반대로 제가 이제 그 프로모션을 성공했는데요. 요때도 보면 근데 글씨가 좀 이쁘진 않아요.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인데요. 이게 보면 연두 색깔이나 이런 거는 지사에서 우리 럭키박스 뭐 요런 것들, 아니면 공부에서 갑자기 온 프로모션들, 이렇게 해서 누가 달성을 했는지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마일리지 전환 기간이랑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후원 미팅이나 저의 미팅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 보면 늘 이렇게 좀 되어 있는 편이고, 이렇게 가쪽에는 제가 뭔가 크루 전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 미팅에서 들었던 중요한 것들,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옆에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콜라겐에 진짜 정말 제가 집중했었기 때문에 맨 위에 이렇게 적어놨던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제 물건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액션을 해야 되죠. 액션을 할 때 명단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명단이 뭐예요? 그 시스템에서도 늘 점장님들도 뭐 명단에서 뭐 해라 하는데 그 명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을 꼭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단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지금 A4랑 볼펜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명단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이고
지금까지 저희 팀들한테 교육해드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A4를 해서 나누라고 해요. 가로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나눠서 1번, 친한데 고민까지 아는 친구. 예를 들면 얘랑 나랑 10년직인데 얘가 탈모 있는 거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친구 아빠가 그때 탈모 때문에 약을 먹는다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친한데 고민까지 아는 사람을 1번에 적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친한데 고민은 모르는, 친하긴 한데 얘 컴플렉스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 그 다음에 3번은 안부 주고받는 사이. 그래서 뭐 슬기야 잘 지내? 이러면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그냥 요랬던 사이 있잖아요. 그리고 4번은 카톡에는 있으나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얘랑 나랑 한 번 봤는데 뭐 이런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카톡에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분이 핸드폰을 켜고서 어떻게든 1번, 2번, 3번, 4번에 다 정리해서 넣어요. 그래, 뭐 얘는 안부 주고 받긴 한데 또 약간 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2번으로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명단 정리가 돼요. 그럼 저는 그 명단을 딱 받았을 때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약속 잡으라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약속 있던 거 다 적어놨잖아요. 그럼 1번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는 약속을 잡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1번 명단인 사람들 먼저 약속을 이제 잡아요. 그리고 1번 명단 다 만나고 나면 2번 명단,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만 해도 2달이 그냥 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1번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맨 처음 가자마자 이거 인셀당 한번 써볼래? 이러고 바로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바로 못 주겠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한 번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번을 만나고 3번을 만나면 돼요. 그때부터 가까워지면 돼요. 대신에 첫날에 만났을 때는 제품을 주고 막 내가 인셀담 한다 막 이렇게를 안 해도 인셀담을 알리고 오면 돼요. 어떻게 알리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인셀담 안에 디톡스가 너무 좋더라. 내가 그거 먹으니까 변비 다 나왔잖아. 내 변비 진짜 심했던 거 알지? 그냥 이게 끝인 거야 나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러고 그냥 놀아. 어차피 약속이었으니까 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간 언제 돼? 아니면 다다음 주는 오프 언제야?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만나요. 그때 또 만나서 내가 디톡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디톡스를 줘. 야 그때 내가 디톡스 얘기했잖아. 디톡스 이거 한번 먹어봐봐. 이렇게 하고 그냥 줘요. 그리고 나서 또 3번째 만나는 약속을 잡아서 화장품을 권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인셀담을 무작정 명단이라고 해서 나가서 다 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좀 부담스럽거나 하면 맨 처음에는 인셀담 알리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왜냐면 막상 가서 내가 인셀담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집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랑 인셀담 그 디톡스 너무 좋더라. 진짜 그거 먹으니까 변비 진짜 바로 났더라. 네 주변에 변비 있는 사람 없나? 라고 하면 그 사람 얘기해요. 내가 변비인데. 이제 제 친구들이 내가 변비인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왜 몰랐지? 야 그러면은 내가 다음번 만날 때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봐. 라고 해서 또 전달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그때 디톡스 먹는다 했잖아. 근데 여기 화장품도 너무 순하다 해가지고 화장품도 쓴다. 이렇게가 되고 그렇게 제가 첫 달에 다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저는 1번, 2번까지 첫 달에 다 만났어요. 그게 저의 인셀담 알리기였어요. 근데 그 대신 첫 달에 제가 막 사업을 하니 안 하니 막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했지만 인셀담은 그렇게 해서 다 알려놓고 이 사람들을 계속 2주, 3주에 걸쳐서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야 너 인셀담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요. 니 그렇게 만족했었잖아. 처음부터 니 막 진짜 디톡스 뭐 그랬잖아. 야 그래 나도 디톡스 먹으니까 요새 화장실 진짜 잘 가고 있잖아.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건 어렵지만 누구를 만나서 인셀담을 알리는 거. 그래서 생활 속에 인셀담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면 나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뭐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2명을 만났지만 2명한테 인셀담을 알린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사업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그 만났던 사람들 또 약속을 잡았겠죠. 그분들께 제가 사업한다고 했더니 야 그래 그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가니까 엄마가 쓰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엄마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험하는데 그 뭐 누가 엄마한테 써보라고 줬나 봐. 그래서 내가 야 잘됐다. 그러면 내가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엄마 거 네가 써. 엄마랑 같이 써 그러면.
해서 제가 방법만 이제 알려주고 구매는 이제 저한테 했죠. 그렇게 됐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셀덤을 생활 속에서 알리니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걔가 먼저 나한테 인셀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 보니까 친구가 이거 미스트 진짜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나 그래서 인셀덤 사업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 그냥 너무 좋더라고. 그냥 그렇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저는 처음보다 피부가 좋아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는 반짝거리고 트러블은 없어져 있고 그리고 저의 옷차림 그리고 제가 말하는 자신감과 확신 이거에 사실 보상을 안 풀어도 인셀덤 하고 싶다는 사람은 첫 달 지나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인셀덤 알리는 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인셀덤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만나는 친구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함에 있어서 내가 인셀덤을 못 알린다면 그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인셀덤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달력을 펴고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그달의 약속을 채워나가고 약속은 미리 이런 거죠. 다 다음 주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잡으면 돼요. 어차피 그 친구가 내일 시간 안 돼. 어차피 그 친구가 당장 내일 시간 안 되고 내 시간 될 때 그 사람이 안 되고 특히 어때요? 주말은 누구나 다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주말은 다 약속이 차 있어요. 특히 육아맘들은 못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빨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건 주말. 주말에 만날 사람들 너 언제? 내 주말 너 그때 주말에 만난다 했지? 그 명단을 따로 구분하세요.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내가 어때요? 약속이 취소되면 그 명단 펼쳐보면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나 다음 주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안 된다 해서 근데 주말 지나가기 너무 아쉽잖아.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되면 또 다시 만나는 약속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리 약속을 잡아도 취소될 가능성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절대 하루에 하나만 잡으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하나만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게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내 할 일이 다 없어져요. 그냥 화장 다 하고 이제 나갈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취소하면 갑자기 뻥 쪄서 계속 집에서 있는데 그 하루가 인셀덤을 할 수가 없는 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무조건 두 개 잡고 하나가 취소되더라도 내가 미리 나가서 그 카페에 앉아서 나의 일정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콜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생활 속에서 인셀덤이나 이런 우리 인스타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집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약속 시간은 2시간이 적당하다고 제가 왜 적었냐면 사실은 1시간 반이면 돼요. 2시간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인셀덤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랑 막 4시간씩 있었어요. 그래서 12시에 약속 잡고 한 친구 8시에 잡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결국에는 4시간 만나도 인셀덤 얘기 몇 분 했을까요? 5분, 10분이면 끝나. 그리고 어때요? 집 가서 전화할게. 우리 또 대화하잖아요. 그 친구랑. 카톡하고 대화 어차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짧게 만나고 어떻게? 다음 약속을 잡아요. 그냥. 한 번을 오래 만나는 것보다 짧게 2번 만나는 게 나은 거예요. 만남 횟수가 많은 게. 그래서 그 사람과 절대로 길게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팅 전에 인셀덤 알리기 점장님과 상의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면 길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점장님 저 1번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얘 그때 탈모에 고민 있다고 해서 저 지금 샴푸 약간 들고 가보려고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또 점장님께서 그러면은 만약에 탈모약을 먹고 있거나 하다면 사진 먼저 찍어보라고 하고 샴푸랑 트리트먼트 우리 보타랩에 있는 걸 그냥 한번 선물해봐. 선물해보고 일주일 2주일 쓰고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해봐봐. 이런 팁이라든지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야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장님과 꼭 저는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후는 필요가 없어. 항상 전이 200% 더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전에 항상 상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는 교육 시스템의 중요도인데요. 보통 이제 매니저님들이 저를 먼저 만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슬기로운 인셀덤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교육의 중요도를 보면 우리는 본사, 그 다음에 지사, 그 다음에 우리 크루파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있고 그 안에 이제 본인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과 그 다음 크루파이터의 일정이 있다면 우리는 크루파이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도를 잘 알고 계셔야 시스템 참여도에 있어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파워 매니저님들에게 달력을 드리거든요. 그때 우리 시스템 적혀져 있는 그거를 이제 인쇄해서 드리면 항상 물어봐요. 근데 뷰티라이브라고만 돼 있는데 뷰티라이브가 뭐예요? 그 다음에 비즈 세미나라고만 돼 있는데 비즈 세미나가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파워 스타트업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우리 신규들 파워 매니저님들 되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뷰티라이브는 홈쇼핑처럼 우리가 그날 쓰는 꿀팁이라든지 주제는 늘 달라지죠. 근데 뷰티라이브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체험분 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화장품을 하나라도 구매한 사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초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즈 세미나는 우리가 보상 풀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풀기 전에도 저는 사실 비즈 세미나를 보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비즈 세미나를 보고 나면 제가 보상 풀러 갔을 때 이미 자기가 궁금한 걸 먼저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즈 세미나에서도 활용을 좀 많이 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 세미나로 클로징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보상을 풀었지만 회사에 대한 비즈는 더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 미팅을 하고 나서도 비즈 세미나 들고 이제 직관을 같이 보게 되고요. 마인 인셀덤 스토리는 대리점장님들이 어떻게 사업 전개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일주일 전에 다음 초대자를 준비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일 비즈 세미나 있는 거를 오늘 안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무 보내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내일도 일하는 시간이 되고 뭐 이게 일정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뭐해? 그러면은 뭐 내가 링크 보내주면 너 볼 수 있어? 왜냐면 이런 것들 있죠. 링크를 다 초대는 많이 하고 싶어서 막 100명한테 보냈는데 그 중에 시간대는 결국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98명이 그냥 읽고 대답이 없어요. 읽고 대답이 없던지 아니면 못 봤네? 그럼 그거는 내가 초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초대를 했으면 그 사람이 시청까지 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달에 안 보내요. 그러면 우리 다다음 주에 이 목요일에 하나 더 있거든? 그때는 되니? 그러면 걔가 오늘 내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그 목요일에는 내가 한번 봐볼게. 그러면 그 전날 말하죠. 내일 10시에 돼? 이렇게 물어보고 링크를 주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비즈 세미나 초대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거. 그냥 사진 띡, 그 다음에 우리 글 있는 거 복사해서 띡, 안 돼요, 절대. 그냥 그 앞에 2줄이라고 문장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야, 뭐, 슬기야, 너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된다고 했었나? 너 이렇게 물어보면 답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거 비즈 세미나 있는데, 이거 너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들어보고 아니면 나랑 같이 만나서 들을래? 이렇게 해서 이게 초대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정말 그냥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초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하실 때는 항상 그분의 시간을 파악해서 그분이 봐야지만 초대를 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SNS에 대해서는 사실 주화 점장님께서 나중에 다 교육을 해주실 건데요. 이게 있어요. 제가 인셀담 했다고 막 DM을 하다가 3월 달에 제가 인셀담 한번 써볼래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죠. 지금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알겠어요. 이러고 계속 소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통이 맨날 한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그냥 스토리 올라오면 답장.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 돼서 한 달, 2달 지나서 갑자기 제가 막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가 바뀐 거예요. 슬기님 번거로우실 텐데. 근데 이렇게 하고 그분께 제품이 나가니까 제품을 쓰는 동안 집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분도 막 보내는 것보다는 이분과 소통을 계속 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주화 전장님께서 아마 다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꾸준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죠. 체험분 나갔을 때 첫날에 피부 타입에 맞는 케어법. 이게 보통은 본인들이 썼던 피부대로 그냥 그분들을 케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부마다 케어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피부 타입에 맞는 케어법을 본인이 알고 있고 그분한테
본인한테 맞는 케어법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피부 컨디션 확인하기. 이거는 뭐냐면 아침마다 피부 컨디션을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딱 보내요.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이거는 그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네? 무슨 컨디션요? 지금 컨디션 좋은데요? 이게 서로 동문서답해요. 그래서 아침 컨디션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는 어제 폼팩하면 우리가 폼팩을 하면 우리 모공 찌꺼기를 다 제거해주고 노폐물도 다 빼주는데 일단 첫 번째 거친 피부결을 바로 다 잡아준다. 아침 피부결 어떠세요? 부들부들하죠? 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피부결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바로 느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 피부 컨디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은 그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전날 어떻게 케어했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컨디션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밍팩을 했다 그러면 어제 냉장고에 넣어서 카밍팩 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트죠? 오늘 아침에 피부 어떠세요? 어제랑 또 다르시죠? 라고 해야 맞아요.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케어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피부 컨디션을 확인하라고 했던 거는 그 전날 그분이 했던 케어마다 바꿔서 예를 들면 오늘 부스터 처음으로 썼으면 다음날 부스터에 대한 아침 컨디션을 저는 확인하거든요. 여태 부스터 못 썼다가 어제 부스터 써보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어떠세요? 훨씬 더 강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날 아침 컨디션 이 전에 사람이 뭐를 추가했는지 그리고 팩을 뭐를 했는지에 따라서 컨디션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침 컨디션은 사람마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했듯이 물음표 화법을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피부 부들부들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야 그 사람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오늘 피부가 부들부들하죠? 할걸요? 이렇게 느낌표로 돼버리면 그분은 그냥 네 이렇게 되거나 거기에 내가 원했던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도 나올 건데 이런 거 있어요. 피부 컨디션 어떠세요? 이런 거 있어요. 킥킥 좋죠? 이거는 절대 비즈니스 화법이 아니에요. 저는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킥. 이거 진짜 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비즈니스 화법이라고 하는 거 저는 지인이라도 체험분이 나가잖아요. 그냥 킥 쓰고 회의 쓰고 대화하다가 인사대명이 딱 나오면 그냥 바로 전문적으로 말해요. 그걸 써보니까 어땠어? 피부결은 바로 괜찮아지지. 그래 너 트러블 있어서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화법을 바꾸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전문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특히 지인은 더. 그리고 제품 구매 유도라고 하는 건 구매 유도라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진짜 내가 뷰티 플래너로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줄 건지 진짜 이 사람한테 맞는 피부에 대한 제품이 뭔지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나간 제품에 대한 하나하나 피드백을 듣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자, 이분이 딥톡스도 4개 줬어요. 그 다음에 샴푸랑 트리트먼트도 줬어요. 그리고 콜라겐도 주고 화장품도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런 피드백을 이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라고 하니까 콜라겐은 어떠세요? 그 사람 답장 오면 딥톡스는 어땠어요? 또 답장 오면 미스트는 좋트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다 잘 모르겠어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소통이 아니고 나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답은 난 또 하지 않아. 샴푸 쓰고 머릿결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샴푸 쓰니까 머리가 좀 약간 떡지는 것 같아요 하면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트리트먼트는 어떠셨어요? 이렇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거를 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근데 너무 가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그 피드백을 듣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늘 화장하고 비비까지 하고 나가셨어요? 그럼 오늘 색조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고 오후쯤에 저녁쯤에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하실 때는 제가 드렸던 바디랑 샴푸로 한번 샤워를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네 알겠어요 하고 나면 이제 10시 11시쯤 다시 어차피 카톡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자. 오늘 그걸로 샤워하니까 어떠죠? 향 대박이죠? 바디크림 향 진짜 좋죠? 보습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만 해도 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피드백을 들으라니 그 자리에서 다 들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제품 막 20가지 물어보고 있어요. 카톡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뒷날 물어봐도 되잖아요. 어제 샤워
하고 나서 오늘은 그거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그걸 다 물어보지 않고 나가 있는 기간 동안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화장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딥톡스랑 뭐 콜라겐이랑 제품이 다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화장품만 구매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화장품만 구매했던 이유는 나도 안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샴푸랑 바디가 어땠는지, 딥톡스가 어땠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딥톡스가 나갔으면 딥톡스 복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럼 그분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분은 체험이 끝난 거예요. 체험 기간이 끝나서 화장품만 이미 사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피드백을 못 들은 게. 그래서 화장품이 나갔던 거는 그 사람마다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적어놓는 편이에요. 사람이 워낙 우리한테서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제품 구매날 제품 수거받고, 그 다음에 만족한 제품 프로모션 우리 있는 거 활용해서 점장님과 상의하고요. 이 1일, 3일, 5일, 7일은 저의 루틴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돼요. 1일, 3일, 5일, 7일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7일이 아니라도 그냥 빨리 보상 풀고 빨리 점장님과 소통해서 빨리 그분이 아예 처음부터 혜택 받고 뭐 매니저든 아니면 파워 매니저가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도 한 사람 두 사람 케어하다 보면 진짜 엄청 만족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부스터 세럼을 트러블 때문에 겁나서 못 쓰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점장님과 소통을 하고 미팅이나 이런 거를 빨리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미팅을 빨리 했을 때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일주일 넘어가면 확률적으로 낫다. 일주일을 절대 넘기지 말라. 사실 일주일도 길어요. 우리가 체험분 나가고 막 하다 보면 일주일도 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이 지금까지 제가 사업했을 때 제일 높았어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피부결 어땠어 키, 막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라. 요거는 내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분이 진짜 아까처럼 딥톡스 먹고 너무 배가 아팠다, 그랬으면 제가 그러면은 아침에 반포 저녁에 반포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뷰티 플래너 전문가로서 맞죠. 근데 배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중단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체험분이 그 다음 화장품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 3일 그 5일 동안은 내 일상이 바쁘더라도 거기에 대해 일상을 아예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저는 그때 체험분이 막 4개가 막 돌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정신없는데 이 한 분이 아침 6시에 이제 씻으신대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분 모닝케어하고 막 졸고 막, 그리고 9시에 또 다른 분 모닝케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있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그분 또 집에 가면 막 새벽 2시래요. 새벽 2시까지 또 못 자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쓰리잡이어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니저세요. 너무 잘하고 일가족에서 이제 자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업을 막 4-5개 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정말 지금 화장품 누구보다도 잘 쓰고 있는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 노력을 안 했다면 그분은 저 진짜 하루에 4시간 자는데 피부케어 못하겠어요, 진짜 이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진짜 전문가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한테 마지막에 제가 말하면 늘 10분 안에 답장이 와서, 제가 그분이 또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친구가 화장품 한 세트 사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바로 보상을 풀러갔지만 그때 바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대답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듣고 싶을 때 말해주는 거는 그분한테 꿀팁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너무 좋아요. 듣기 싫을 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잔소리.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오늘 카미페까지 무조건 하고 자야 돼, 기다릴게요. 이런 거 그냥 안 되잖아요. 그분이 오늘 너무 힘들었대. 오늘 원래 제가 8시에 맞춰야 되는데 사장님이 10시까지 하고 가려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오늘 진짜 카미페 하는 날이라서 언니 오늘 꼭 해야 돼요. 나 오늘 10시까지 기다릴게요. 막 이러면 진짜 그분 답장 안 해요. 읽고 그냥 진짜 너무 힘들다
된다니까? 이렇게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배려해서 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카톡 캡처를 하나 봤는데 보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때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제품에 대한 피드백도 하나도 못 들었고 그냥 제품을 줬다가 제품을 다시 돌려받는 것밖에 안 됐다는 그 내용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제품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카톡 캡처예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진짜 혼나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이네요. 완전 긍정적이죠? 그래서 택배를 못 붙였어요. 내일 오전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제품을 차라리 안 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나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진짜 그런 후회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인세덤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 나와 그 사람과 만난 것도 인연이에요. 그럼 진짜 정말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카톡 보고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카톡 내용에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보다 저는 여기서부터 당연히 제품 하나하나의 피드백과 프로모션 활용하고 이런 긍정적인 어때요? 미팅까지 가야죠. 저는 제품 하나라도 구매하면 무조건 미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중에라도 너는 내 보상이 귓가에 맴돌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가 지금은 그래 타이밍 아니지 근데 너 한 달 뒤에 힘들 때 내 보상 무조건 기억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를 사더라도 전 무조건 보상 풀러 가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그분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지우는 것도 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우고 주무셔야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안 읽죠? 평생 안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돼도 안 읽죠 이 사람.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카톡 옆에 어때요? 7이 있어 막. 그리고 카톡 옆에 보면 24개. 막 이거 진짜 내가 이게 뭐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안 돼요. 그분이 잘 때는 같이 자세요. 근데 차라리 다음날 계약해요. 다음날 제발 혼자 안 자지 마세요. 그분 자는데 혼자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 14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다음날 물어봐요. 어제 카이페 못 하셔서 어떡해요? 오늘 저랑 같이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주무세요. 혼자 안 자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 나는 정말 완벽한 뷰티 플래너가 맞는지 이런 트러블 피부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정말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트러블 만나는 사람이 트러블 있던 사람이 나 근데 이미 인세덤 써봤는데 그거 안 낫고 계속 번들거리고 뭐 이렇던데요 하면 어때요? 그럼 나한테 다시 써보세요. 무슨 일이지? 이게 그랬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저는 다시 체험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세상 모든 트러블 있는 사람 저한테 다 될 거예요. 야, 나 인세덤 쓰는데 내 그때 안 됐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하니까 완전 다 나았잖아. 아니면 뭐 이모 아들 여드름 그분 한번 연락 한번 해봐봐요. 이러면 소개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럼 저는 또 어때요? 이분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뭐 제가 선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행용 트래블 키트를 드린다든지 해서 저의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명 딱 진짜 소비자가 있어도 내가 그 한 명한테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한 명이 100명이 되고 그 한 명이 진짜 500명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체험부 나가 있는 3일 동안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1시간 자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인세덤 알리기, 자신과의 약속.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다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렇게 싸게 쓰는 매니저 아니면 돈 버는 사업자로 인세덤을 보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지금 싸게 쓰는 매니저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푸는 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만나는 날짜 약속 미리 잡기.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저 오늘 체험관 나갔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내일 제주도 간대요. 2주 동안. 그래서 내가
제 2주 동안 제주도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제주도 갔는데 그거 안 가져갔대요. 막 이렇게 되면 그분 들고 있는 체험분 기간이 적어도 돌아와서 쓰는 데까지 3주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땠어요? 제주도 갔다 와서 주는 게 더 나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분 스케줄,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제품을 줬을 때 이 사람이 그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는 날짜 약속 미리 잡기. 이거는 내가 체험문 준 날 그때 바로 약속을 잡으세요. 너 다음 주 또 수요일에 또 쉬니? 그럼 그때 또 만나면 되겠다. 만나서 나랑 또 밥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바로 만나는 날짜를 잡으세요. 약속을. 그리고 사전 정보 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몇 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피부가 뭐였고 그 다음에 얘의 컴플렉스가 뭐였고 이런 사전 정보가 확실해야 내가 미팅을 할 때도 점장님께 이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점장님 오늘 내일 미팅하러 가는데 이 사람 그래서 뭐 연령대랑 그다음 피부 타입이랑 뭐 이런 거 어땠어요? 하면 본인도 몰라. 그럼 무슨 일 하세요?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전 정보 같은 경우는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도 그게 엄청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야외에 계신 분들이나 실내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주차장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미팅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오늘 미팅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10분 뒤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안 물어봐서 나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서로가. 그럼 셋이 만나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요. 왜냐면 10분인데 보상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10분 만에. 그러면 또 다음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 시간 1시간 여유 시간은 꼭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 시간 돼? 라고. 그리고 이제 점장님의 프로모션은 우리가 이렇게 점장님과 같이 후원 미팅을 갔는데 점장님이 오는 거를 모르셨어. 그러니까 이러면 이분은 또 낯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아무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장님의 프로모션과 미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필수,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정말 가면 그분이 먼저 앉아 계세요. 서로 우리는 얼굴 모르는데 왠지 저 사람일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이 미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나의 복장과 나의 얼굴과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니저님이랑 같이 1시간 반 일찍 만나서 우리는 어차피 만나서 그냥 일정 정리하고 뭐 얘기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도 1시간 일찍 먼저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요.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의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은 열쇠적이지만 참되고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보면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전개가 정말 제가 대리점 마감할 때까지 지금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다시 늘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8월 이 한 달을 자기 최고의 목표로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집 가서 바로 다이어리 아까 우리 메뉴에 본인의 목표를 쓰고 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열심히 정말 최고를 찍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다음 번 슬라이드만 열어주시고, 네.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준비한 거 2가지를 발견했네요. 세계점장의 스피치에서. 어떻게 저 팔을 저렇게 내놓고 할 수가 있지? 저런 팔을 가졌으면 좋겠다. 팔밖에 안 들어오네요. 2번째, 제가 아는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말이 빠르다. 못 알아듣겠다. 왜냐면 지금 이세기 점장님 슬라이드만 봤을 때 4시간짜리예요. 4시간짜리. 네, 이걸 하나하나 슬라이드 한 장당 한 20분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마 세기 점장이 엄청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용이 너무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숨도 안 쉬고 넘어갈 정도로 우리가 들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엄청 중요하고 뭐 이 안에 지금 뭔가 다 담겼나? 저거 하나만 집중 공략 교육을 받아도 뭐가 참 되게 잘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으셨을까요? 그죠?
엄청 열심히 만들으셨고 볼 때마다 자료가 또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경고성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얻어가야 된다. 왜냐면 점장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고 굉장히 많이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알아버렸거든. 그러면 막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다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슬기 점장님이 지금 빨리 말하고 많이 준비한 이유예요. 근데 그렇다고 대충 슬라이드 두세 개 준비해서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 시간 안에 제가 주문한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해주고 싶고 하니까 말은 원래도 빠른데 더 빨라지고 거기다가 사투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아까 그 통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빵 터졌던 부분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못 빵 터졌어. 안 보이거든. 일단 안 보이고 벌려도 안 보이고 왜 저기서 웃고 있지? 왜 우리 가끔 그 월요일 전체 미팅 못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볼 때 앞에 사람들은 배꼽 잡고 있는데 못 들어. 이게 왜 웃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왔을 때만 딱 또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4시간짜리를 지금 40분 만에 끝내주신 거라서 오늘 이 내용을 다 담아갈 수는 없고 실제로 줌 미팅에서 오늘 되게 좋았던 부분을 제가 또 따로 슬기전자님한테 요청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줌 미팅 안에서 조금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들어도 좋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녹음해놓고 들어야 될 정도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막 미팅 잡았는데 나는 미팅 이렇게 나가가지고 인쇄점 얘기 안 하면 솔직히 만나지 않고 약속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캔슬해서 하루 보내기 싫고 가서 만나가지고 인쇄점 얘기 어떤 건데 틱톡에서 뭐라 얘기했더니만 그 다음번에 내가 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 있고 첫날부터 사진 찍어놓고 관리하는데 5일차까지 관리하고 나는 제품 구매를 무조건 이어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저도 잠깐 내려놓고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또 풀어드릴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소정 매니저님이 와서 좀 생각이 난 건데 본업이신 분들은 막 내가 미팅을 잡아서 할 수 있어. 근데 직장 다니시고 6시, 5시 이후에 이제 내가 내 일과가 끝나고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 분들도 괜찮아. 그 이후에 약속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자영업에 얽매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게 문 닫고 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소정 매니저님 그 샵에 내가 가봐서 아는데 그 라인에 커피숍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로 코너에도 있고 화장실 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제품 주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장이 있으신, 자기 매장이 있으신 특히 뭐 의류나 뷰티나 이런 샵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자기 가게 주변에 커피숍이 조용한 데가 있을 거야. 가장 가까운데. 제일 많이 하는 오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을 줬어. 우리 손님이야. 내 얘기 듣더니 사장님 얼굴 너무 반짝거린다면서 고객님 고객님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체험권을 귀하게 줬어.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체험권을 가지고 왔을 때 가게에서 얘기를 해. 근데 가게는 어때? 희한하게 내가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손님들이 옷도 안 사고 자꾸 들어와. 그러면 나는 집중해서 얘기를 해. 왜냐면 내 가게고 내 가게니까 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인쇄점에 대해서 보세요 하고 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집중력 제로가 돼요. 제로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품 피드백을 1일차, 3일차, 5일차를 받고 가지고 와서 돌려받을 때 피부 체크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일상 얘기하면서 보상도 풀어주고 제품 판매까지 이어지는 게 그 만남이거든. 근데 그 만남이 굉장히 허투루 쓰여져. 예. 왜냐면 나는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소음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이 유리막에서도 지금 다 느껴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거슬릴 거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내 생각하고 달라. 고객은 정말 조용해야 되고 정말 최대한 분위기 좋은 밀폐되어 있고 내 앞쪽에 고객이 바라보는 쪽에 사람이나 카운터가 없어야 되고 스피커 밑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은 나는 이 정도 음악 틀어놓고 맨날 살기 때문에 난 시끄럽지 않고 소음이 아닌데 보통은 소음이에요. 소음이 아니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이제 받는 날이야. 오늘 내가 딱 이 손님이 오늘 오기로 했어. 옷도 찾으러 오기로 했고 내가 체험을 줬던 것도 가지고 오는 날이야. 그럼 나는 가게문 10분 정도 전에 손님 오기 전에 닫고 그 커피숍에 가서 그쪽으로 오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게 와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얘기하고 그걸 보내고 들어오고.
왜냐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방석이라도 깔아놔야지.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뭐 온돌 좀 떼어놓고 따뜻하게 데펴놓고 따뜻한 차에다가 겨울이면 내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보통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문이 닫아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문 안 닫아지지. 근데 그 정도의 정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30분 집중할 수 있는 1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사실 크게 이제 약속 잡고 하는 거에 상관없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신 지금 세 번째 시간 강좌전쟁 SNS까지 하고, 간단하게 브레이크 타임 한 30분 갖고, 마지막 보상 플랜으로 갈 건데요. 두 번째, 몸을 푸는 저기서 갑자기 막 목을 졸리고, 무섭게 왜 저러지? 잡아먹을 건가? 네, 두 번째 우리 준비하신, 이분은 말하면 뭐예요? 일단은, 제가 만난 점장님들 중에 제가 여태까지 인셀담하면서 만난 점장님들 중에 그냥 이분보다 피부 피드백을 카톡이나 테이블에서나 피부 피드백을 이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성격이 또 좀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꼼꼼한 편이야. 꼼꼼한 편이기도 한데 또 본인이 예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렇게 느낌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이 엄청 디테일하고 최대한 이 사람이 불편하다 소리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캐치하셔서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좋게밖에 느낄 수 없는 그 루틴을 딱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다 알고 있어. 피드백 다 해. 테이블 피드백 딱 나갔더니만 자기 피부를 칙칙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정동 파워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제 주말이니까 직장인이시잖아요. 주말이니까 이제 반바지에 티셔츠를 편하게 입고 이제 왔어. 근데 이제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막 부스터 하나 이제 뿌리고 나온 상태. 남자들이 막 굉장히 반짝거리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은 거죽이 두꺼워. 여자들은 좀 달라. 유리알 피부가 유리알 피부처럼 표현되신 분들이 굉장히 피부가 얇고 예민해요.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굉장히 반짝반짝 유리알 같은 사람들 있죠? 유리알 같은 사람 몇 명 있어. 유리알이 피부가 예민해요. 네. 남자들이 왜 안 반짝거리냐면 진짜 거죽이 두꺼워. 표피가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발라도 말하자면 매끈한 결은 안 느껴져. 결이 오히려 요철이 많고 울퉁불퉁해. 딱 봤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피부는 건강해요. 네. 그런 교육을 저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서 딱 만났을 때 그래도 이세기 담당님 이마 정도는 돼야지 이 화장품이 이렇구나 이렇게 듣는데 근데 이제 여자분이 딱 나와가지고 나한테 설명하면 그렇게 바르면 되게 반짝거리는구나 하는데 전혀 현실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매장이 본인의 입간판이 본인 자신의 얼굴이라 그러면 진짜 중간에 주화점장이 맨날 닦고 다시 화장하고 들어간다고 하죠? 진짜 저도 맨날 그렇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 그러시는 거 나 이해가 안 돼요. 6시, 7시 미팅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4시, 5시부터는 다시 닦아낸다라는 게 저는 그냥 우리 쿠션 저기 퍼프에다가 오일 믹스 잔뜩 뿌려가지고 쿠션 묻혀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닦아내요. 많이 묻히지 않고 그냥 오일 믹스 쫙 뿌리고 딱 우리께 밀려요. 난 진짜 너무 웃겨요. 그렇게 하면 벌써 상상이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지만 왠지 뭔가 범벅이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잖아. 근데 저희 제품의 특징 자체가 밀림이 없고 끼임이 없어요. 그래서 닦아내는 것도 엄청 부드럽게 닦아져요.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홍조가 다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부드럽게 닦아내서 차에는 늘 퍼프가 새 거가 한두 개씩 우리 따로 나왔잖아요. 2개씩 갖고 있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쿠션 제대로 묻혀서 그냥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날만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 퍼프에 다시 묻혀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쭉 덮어요. 그 다음에 오일 미스트 뿌리잖아요. 새로 화장한 것 같아요. 선젤에 BB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요. 만약에 진짜 주화점장님처럼 진짜 딱 패드로 다 닦아내고 오일 미스트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차 안이나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외부에 나오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쫙 한번 닦아내고 다시 한번 하고 오일 미스트 뿌리고
그러면 진짜 새로 방금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을. 딱 나를 만나자마자 내 나를 딱 보죠. 소리가 나와야 돼. 그 반응이 나와야 그때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47살 아줌마처럼 보이면 일치감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는 늙어라. 나는 47인데도 37인 너무나 어려 보인다. 이런 자신감 정도는 장착하려면 일단 내 피부가 그렇게 보여야 돼. 나도 칙칙한 날은 눈 마주치고 잘 얘기 못해요. 오늘따라 약간 피부 컨디션이 안 좋고 잠 못 잔 날은 왠지 미팅에서도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이렇게 자꾸 내 피부 이렇게 뚫어져 보면 왠지 여기 모공 볼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피부 관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반짝반짝하게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피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루틴을 유일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지희선 담당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희성 대리점장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지금 찰 수가 없어요. 잘 들리시죠? 마이크 아마 방송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 단어 많이 나오네요. 똑똑하다, 똑똑하게 컨설팅하는 방법. 여러분 똑똑하게 제품 전달하고 계신가요? 네. 왜 한 번밖에 대답이 안 되죠? 네. 제가 처음에 파워 매니저 시절에 그 인셀덤을 제품을 쓰고 어떤 걸 느꼈었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미친 듯이 한번 타보자. 어떻게 해서 왜 내 피부에 이런 반응들, 어떻게 나는 그 수부지성 피부라고 여지껏 착각을 하고 살았고 굉장히 건조한데 어떤 제품으로도 정말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과에 직접 가서 주사로 찔러 넣어도 그때 보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제품을 상에 썼는데 이렇게 건조함을 느낄 수가 없지? 도대체 이 성분은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서부터 저는 좀 제품 공부를 조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품 강의 지금 저희 본부 안에서도 너무나 똑똑하게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희 브랜치 안에서도 정말 제품의 전문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제품 강의를 딱 들으셨을 때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고 보르피린이 들어가 있고 들을 때뿐이에요. 그걸 고객분들께 저희는 정말 똑똑하게 좀 더 세밀하게 임팩트 있게끔 왜 써야 하는지를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제품 강의보다 이런 타입의 피부를 저희가 육안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분들께는 이러한 설명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쉽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핫썸머 똑똑한 뷰티 컨설팅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강의는 한 30분 정도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피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부 구조의 단면도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뷰티 플래너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피부는 본인은 수부지성이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수부지성에 파고 들어갔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뜨거운 여름이죠. 또 습하죠. 이럴 때 피부 관리가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름철 관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얼굴 피부만 중요할까요? 피부는 어디서부터다? 두피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부터 바디 피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의 구성 성분이에요. 외우려고 하기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아까 현민 점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거죽. 거죽은 뭐다? 표피. 그러면 이 거죽 안에 있는 진짜 피부는 뭐예요? 진피. 그럼 진피 안에 있는 건요? 저희가 지금 에어컨 밑에서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맞아요. 피하지마. 그렇게 3층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피부의 구성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수분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어린이인가요? 지금 한번 본인의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봤을 때 정말 탱글탱글하고 정말 애기 피부처럼 느껴지세요? 네? 인셀덤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참 이거는 평균일 뿐이에요. 70%
좋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환경 상태 대기실은 어때요? 나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순간에 말을 하고 있는 들숨 날숨에도 이런 조명 속에서 피부는 산화가 되고 늙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고 있을 때 물론 중요해요.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여기에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의 구조예요. 피부 장벽은 말 그대로 표피예요. 표피. 표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필드에 나가셔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어떤 피부들이 가장 많은 것 같으세요? 건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민하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피부 장벽의 구조 자체가 제가 여기 지금 그림으로 띄워놨어요. 요거는 피부 표피 구조를 단면도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장벽 기능이 일단 표피 자체가 무너져 있는 피부들이에요. 무너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으로 자극을 받고 자외선으로 자극을 받고 그리고 미세먼지에도 자극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피 자체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수분은 계속적으로 증발되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구조 자체가요. 저희는 그냥 옷이에요. 저희가 갑옷을 입고 밖에 나갔을 때와 그냥 정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옷을 입고 나갔을 때는 다르죠. 피부로서 이렇게 닿는 느낌도 다르고 외부의 기능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철근도 중요해요. 하지만 벽돌부터 먼저 쌓아야 해요. 그렇죠? 철근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 겉에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의 외벽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 쌓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벽돌을 쌓아놨는데 발로 꿍 찼어요. 꿍 찼는데 거기에서 뭐가 없으면 무너질까요? 맞아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각질은 벽돌의 역할이고요. 바로 각질간 세포들, 이런 각질들 벽돌 사이에 있는 이런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각질 세포 간의 지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저 역시도 정말 흔하게 하고 있었던 실수였어요. 가장 피부에서 제가 만져봤을 때 피부에 요천이 있어. 그리고 오늘 내 피부가 좀 더 칙칙해. 내일 나가서 어떠한 약속이 있어.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요? 각질 제거부터요. 필링 젤 이거 좋은지 저거 좋은지부터 찾아서 화이트닝 기능 있는 것까지 다 찾아서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큰 실수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하는 각질 제거 자체는 그냥 피지막 자체로 우리의 세포간 지질 역할, 이런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를 그냥 벽돌이 무너지게끔 만들어놓은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큰 실수인 거예요. 근데 고객분들이 흔하게 대부분이 그냥 진피층에 자꾸 뭔가를 넣으려고 하세요. 주입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들어가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화분을 하나 키우고 싶어요. 화분을 하나 키우고 싶은데 화원에 가서 예쁜 화분을 하나를 들여왔어요. 근데 배달이 왔을 때는 어때요? 화초에 잎도 너무 싱싱하고 빛이 나고 너무 예뻐요. 근데 저희 집에 한 2달간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어때요? 네, 시름시름거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영양제를 줘야지 이 화초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러한 케어를 받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분이다. 수분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수분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장벽 기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분층이 자꾸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만나는 건성이다 그리고 예민하다 라는 피부는 대체적으로 뭐다? 장벽 기능이 무너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피부과 저 다녀요. 에스테틱 다녀요. 저는 피부 관리 좀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꼭 이 부분 알려주세요. 피부과 의사협회 중에서 가장 큰 협회는요. 피부 장벽 학회래요. 그만큼 피부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뷰티 플래너로서 이러한 피부의 기초를 좀 더 알았다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분의 피부는 어떠한 타입이다라는 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죠. 피부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피부 식별을 하실 때 보통 어디를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나요? 고객분들의? 모공 또 T존. 맞아요. T존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 T존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러한 외부 환경들로 인해서 바뀌는 게 T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수부지성이에요. 저는 지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럼 그걸 전제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가죽이 두꺼운 피부법, 어디? 지성 피부. 그리고 정상 피부, 건성 피부. 요렇게 세 가지의 피부가 존재해요. 이 안에서 정말 세분화되는 거예요. 뭐 예민성 피부, 트러블성 피부, 그리고 수부지성 피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성 피부는 일단 피지 분비도가 어때요? 과잉이에요.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의 크기는 어떻게? 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모공이 커요. 이런 모공 크기를 어디로 본다? T존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U존. 이 나비존 바로 옆에 피부를 절대 보지 마시고요. 여기 광대뼈 있는 쪽 여기 보이시죠? 볼 쪽에 여기에 피부를 보시고 모공의 크기를 보시면요. 지성인지 건성인지가 나와요. 애석하게도 저희는 참 중성 피부이고 싶지만 없다. 상향일 뿐이다. 네, 없다. 그냥 두 가지 분류로 그냥 크게 나뉘는 게 건성, 지성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공의 크기가 지성은 크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겠죠. 요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질층이 두꺼워요. 그래서 피부의 장벽 자체가 어때요? 네, 두꺼워요. 왜냐하면 각질층이 두꺼운데 각질층 자체에 세포간 지질층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증발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늙고 싶어도 늙을 수가 없어요. 네, 노화의 속도가 가장 늦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출산기를 겪고 또 여자예요. 남자들의 피부 조직과 같을까요?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건성 안에 예민성 피부 그리고 수부지성 피부 이렇게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성 피부는 어때요? 피지 분비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T존 부위가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유분기가 너무 많다고 기름종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지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성 아닙니다. 건성이에요. 그거는 진짜 수부지성 피부예요. 피부 조직도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유존 쪽에 보면은 모공의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결 자체가 섬세하고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좀 더 예민한 피부들은 어떻다? 모세혈관들이 다 보여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유리알 같아요. 투명해요. 그런 분들은 일단 예민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분 증발은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분은 증발되고 있어요. 계속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건성 피부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분을 가두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피부 장벽. 근데 애석하게도 건성 피부는 지금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뭘 입혀야 돼요? 인공 피지막을 입혀야 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강의 다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공 피지막을 하는 역할이 뭘까요? 건성에서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거 뭘까요? 거죽. 바로 크림입니다. 크림. 네. 얼굴을 딱 반쪽을 정말 추운 한겨울에
건성 피부 가지신 분들 정말 추운 날 액티브 크림을 반쪽만 듬뿍 얹고요. 반쪽은 그냥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한번 나가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이쪽은 난리가 나겠죠. 막 혈관이 막 확장이 되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나겠죠. 얼어있겠죠. 거의 피부 손상이 엄청 나겠죠. 하지만 액티브 크림을 듬뿍 바르고 나가는 거죠. 네, 촉촉해요. 괜찮아요. 망하죠. 이게 바로 피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공 피지막. 크림 아니고 인공 피지막. 저희는 뭐다? 뷰티 플래너다. 전문가다. 나는 전문가다. 크림, 고객님 크림 많이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입 광고로 신고해요. 절대 고객님의 여기 유전 쪽의 피부를 살펴보니까 지금 모공의 크기가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피부결이 굉장히 고우시네요. 하지만 이럴 때 고객님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님께는 사실 지금 이러한 빛에도 지금 계속 우리가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인공 피지막을 한번 입혀주셔야 돼요. 그럼 고객들이 물어보겠죠. 그게 뭐 인공 피지막이 뭐예요? 고객님 그러면서 이제 컨설턴트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건성 피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왜 건성 피부예요?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건성은 아니었잖아요. 왜 건성일까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속의 문제는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량이 대부분 부족해요. 요즘은 거의 1일 1컵 이상은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 보시면은 조금 약물 복용에 대해서 한 번은 체킹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간혹 요즘 조금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건성을 알고 있지만 저는 진짜 최악의 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저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내적인 원인 그리고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일단 환경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자, 그러면 외적인 원인은요. 일단 물과의 잦은 접촉이 있어요. 근데 잦은 세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잦은 세안보다는 일단 대부분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벗겨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각질 제거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세요. 그리고 나서 물기의 불충분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현민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러한 자격증에 공부를 했지만 오일 미스트 어떻게 뿌리셨어요? 그 전에? 물기를 다 제거하지 않고 물기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뿌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렇게 오일 미스트, 뭐 시중에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뿌린다면 거의 흡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게 한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거의 한 1,000원어치도 피부에서 흡수를 못한다는 거죠. 거의 날아가 버리는 게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비에톤 오일 미스트는 얼마예요? 39,000원이죠. 39,000원을 39,000원어치 뿌렸는데 그게 39,000원어치 흡수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학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물기를 좀 더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비에톤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준다면 39,000원의 값어치가 아닌 39만원, 390만원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께 이러한 루틴 체크를 한 번 더 한번 해봐주세요. 물기를 꼭 고객님 세안하시고 나서 충분히 제거하시고 난 후에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후 조건이 있죠. 저희 나라에는 어때요? 사계절이에요. 기후 조건 수시로 변해요. 자, 그리고 지나친 냉난방 기기에서 일단 지금은 저희도 수분을 뺏기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씩 착각하시는 분들, 어머 그럼 저는 에어컨 밑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다행이에요. 에어컨은 제습 기능이 최대 40%까지 가능하대요. 40% 이상 그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은 그나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는 난방기기를 켜야 하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체킹을 해볼 거는 이분의 근무 조건,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니 저는 인셀덤 썼는데 왜 이렇게 촉촉한지 모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품에 대해서 파악을 파기보다는 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일단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다. 그럼 일단 실내에서 조금 이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실내에서 뭘 틀어요? 히터를 틀겠죠. 고객님 혹시 고객님 매장에 히터가 위치가 어디쯤 있나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거의 직통으로 고객님 카운터 쪽으로 거의 오시던데 그쪽을 사실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히터의 풀 가동보다는 조금은 손님이 없을 때는 조금은 온도를 낮춰서 최대한 수분 섭취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좀 더 전문가 같지 않나요? 좀 더 이 사람의 생활 환경 조건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체킹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과도한 사우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과도한 클렌징, 보드드 클렌징 아직까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객님 빨래 삐누가지고 얼굴 세안하시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고객님들 깜짝 놀라세요. 웬만하면 이런 보드드 클렌징이 굉장히 개운하게 씻겨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피부 각질층에 있는 이 지질층을 다 깨끗하게 지워내는 거예요. 그냥 피부 장벽층을 그냥 싹 다 무너뜨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건성 피부에는요, 아까 건성 피부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공 피지막. 네, 인공 피지막의 역할은 뭐다? 제품 중에? 크림. 네, 크림이에요. 자, 이런 분들께는 꼭 잦은 사우나 꼭 하시는지 한번 체킹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지금 이너뷰티로 콜라겐 넣고 있죠? 다행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이 여름에도 조금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따뜻한 샤워물의 온도가 대부분 38도 이상 넘어가요.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콜라겐 파괴 온도가 40도예요. 네, 뜨거운 물에 샤워하시는 습관 절대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샤워의 시간이 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금 체킹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요런 건성 피부에는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퓨어셀 클렌징 오일로 저는 세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수분 보호막 오일 미스트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탈중 히알루론산 카링젤 꼭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스터, 세럼 부스터. 흡수 시간 충분히 가져주시고 나서 저는 카링젤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저는 액티브 크림을 바르게끔 합니다. 액티브 크림은 어떻게? 인공 피지막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부가 늙지 않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피부가 최대한 불편한 게 맞아요. 피부가 불편해야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여름에 막 찍찍거리는 것도 싫고 인셀들 이거 바르는 라인도 너무 많고 나는 그냥 부스트하고 세럼만 뿌리고 나간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건성 피부 그리고 인공 피지막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옷을 다 헐벗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썸젤과 비비 꼭 추가해주세요. 썸젤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탈중 히알루론산, 카닝젤과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들쑥날쑥에도 늙고 있는 이런 광노화에서 막아주는 그냥 의복 같은 존재다. 그리고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바른다 하시더라도 당장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피부가 좀 더 윤택해 보이고 너 좀 예뻐 보인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조건 비비까지 바르셔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희가 늙으면서 이 지방세포가 어때요? 빠져요.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비비 바르셔라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건성 안에서 또 예민 피부는 또 분명히 존재해요. 그쵸? 이 예민 피부 안에 트러블 피부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예민 피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민하다. 그러면 피부 장벽층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럼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다. 그러면 모세혈관층이 엄청 보이겠네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떻다? 홍조가 다 뛰어요. 특히 이 여름에는 더하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혈구가 굉장히 증가해버려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염증성으로 올라오는 이런 트러블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인셀덤이 안 맞나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민 피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예민 피부들 굉장히 많으시죠.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으시면서 피부를 더 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피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열이 되겠네요. 그쵸?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저희가 피부가 지금 거의 5년씩은 더 빠르게 붓는다고 해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물론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피부에 열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딱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인공피지막, 피부에 그냥 장벽 갖추기, 그리고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 요 두 가지만 잘하셔도 피부의 건강은 충분히 지키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또 열이 나면은 탈수 현상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께는 꼭 자연스러운 진정이 필요해요. 피부가 오늘 내가 이렇게 그 밖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고 라운딩을 나갔다 왔어. 그러면 냉장고에서 당장 꺼내서 카빙젤을 바로 여기에 바로 얹으면 피부가 진정이 될까요? 물론 진정은 되겠죠. 피부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단 기미 그리고 이런 모세혈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요. 너무 급격한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꼭 카밍젤을 한 10분 정도 밖에 내놓으셨다가 손에 얼굴에 직접적으로 싸지 마시고 손의 온도를 통해서 조금 열을 조금 더 올려서 살짝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진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발열이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피부층이, 장벽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탈수는 지속적으로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당기고 불편한 반응 그리고 각질이 들뜬다, 나 이거 못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피부 조직이 섬세하고 얇고 투명하고 모공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진짜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모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바로 모공이에요. 모공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는 보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피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꼭 지금 체킹 다 하고 계시죠? 혹시나 약품을 드시는지, 그리고 또 화장품에 대해서 민감하고 트러블 같은 걸 조금 겪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여드름이 너무 심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피부과에 가셔서 혹시 약을 처방해서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를 꼭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청소년기부터 이 여드름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염증 주사는 물론이고요. 약까지 처방 받으신다고 하면 로아큐탄이라는 약을 드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아큐탄의 약이 딱 먹으면요 바로 괜찮아져요. 여드름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피부 굉장히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을 끊는 순간 또다시 올라오겠죠. 로아큐탄은 일단 WHO 보건기구에서 정말 금기시하는 약이에요. 특히 저희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은 그 약을 먹으면 그냥 뭐라고 하죠? 이 기형아 출산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체킹을 한번 해보고 피부과 가서 약을 챙겨 드시면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엄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민 피부에는 어떻게 루틴을 드릴까요? 자, 일단 이런 예민 피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장벽부터 먼저 갖추는 게 가장 먼저예요. 건성 중에서도 정말 악건성이고 트러블까지 있다. 그러면 단순하고 정말 촉촉한 제품으로 꼭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피부 장벽부터 일단 갖춰야지 이러한 활성 성분, 피부 세포에 밥을 준다든지 이러한 고영양의 제품들이 통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수분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라도
흡수는 되지 않고 따가운 반응, 예민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재적 예민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너 파우더 워시로 세안을 하시는데 이틀에 한 번씩 저는 꼭 거품팩을 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적응기죠. 적응기를 거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일 미스트와 카밍젤을 번갈아 가면서 3번씩 반복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지금 탈수 현상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주는 게 가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너무 악건성이고 너무 예민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지금 피층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역순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역순으로. 액티브 크림 먼저 바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카밍젤 오일 미스트 발라주시면 들어가는 속도가 현저히 천천히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극이 따갑다고 느끼는 부분이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정말 너무 나는 예민해서 난 정말 너무 예민 보스예요. 피지오겔밖에 못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역순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렇게 이틀 동안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순서를 돌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러한 케어를 정말 꾸준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는 거는 일단 사람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께도 꼭 말씀드려야겠죠? 선젤과 비비의 필수성 꼭 말씀 주셔야 됩니다. 꼭 바르셔야 해요. 그리고 예민한 피부들 특히 만나보면 선젤까지는 발라요. 근데 저는 비비 안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만나요. 하지만 왜 써야 돼요?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저희 비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르피린도 들어가 있지만 세라마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자체를 그냥 보호막을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임팩트 있게끔 딱 집어주시고 그래서 바르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고객들은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써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뜨겁디 뜨거운 이 여름철에 피부 관리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엄청 강한 자외선에 내리쬐고 있어요. 피부 자체가.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이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극을 정말 그대로 받고 수분은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이게 피부의 순환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피부의 생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28일 더하기 본인 나이. 그러면 이러한 장벽층이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열려 있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 UVA, UVB 자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겠네요. 그러면 멜라노사이트라는 곳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요. 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원래는 생체 주기가 정말 건강한 피부는요. 서서히 벗겨지는 게 맞다고 해요. 단박에 없어지진 않아요. 왜 요즘 너무 많이 만나시지 않나요? 저는 기미 주근깨가 너무 이 잡티가 너무 신경 쓰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피부과 가가지고 시술 받으시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피부 장벽 자체가 일단 생체 주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스스로 벗겨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광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순환을 겪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착을 해버려요. 그냥 까맣게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붉은 노을이 뜨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빨갛게 되면요. 까만 반이 된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피부의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말 특히 얇은 피부들, 지나치게 붉어지는 피부들은 잡티, 색소 안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기미 잡티가 엄청 자리 잡아 있는 분들 보면은 그냥 이 사람도 정말 피부가 얇고 예민하구나 라는 걸 저희가 육안으로 체킹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께는 참 저희가 색소 침착 다크닝 현상 자체가 우리가 애석하게도 저희는 아시아인이에요. 아시아인인 게 참 원통하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유럽인들보다 15년 빠르대요. 피부의 노화 속도가. 그게 바로 사계절의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에게 정말 이 다크닝을 정말 때려잡을 제품이 나왔잖아요. 바로 레디언솜.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들에 대한 사실을 조금 더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들 대부분 언제 쓰는지 아세요? 밤에. 또 계절은 언제 써요? 네, 겨울에 써요. 그 이유 아세요? 네? 햇빛 맞아요. 네, 햇빛도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6개월 이상 절대 쓰지 못한대요. 바로 미백 화장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 제품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지금 저희 콜라겐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죠. 이산화티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것 자체가 그냥 표백을 거치는, 그러니까 표백을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걸 장기간 저희가 미백 화장품을 6개월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발암 물질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시중 화장품들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해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레디언솜은 어때요? 정말 착한 성분으로 만들어낸 정말 미백 화장품이죠. 화이트닝 광채 제품이잖아요. 자, 이런 레디언솜 루틴은, 자, 저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이에요. 요 루틴대로. 오일미스트, 카빙젤, 자, 수분 다 넣어주고 나서 부스터 한번 뿌려주고 레디언솜 토너, 앰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럼, 카빙젤, 레디언솜 크림, 그리고 카빙젤 저는 한 번 더 발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고객분들께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 쓰실까요? 아이 귀찮아, 나 이거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상식적으로 알려드린다면 부스터와 세럼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고객님이 좀 더 인셀덤을 예를 들어 쓰셨다고 하면 이거 다 빼셔도 돼요. 레디언솜 3종만 쓰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다? 피부 장벽층 자체가 얇기 때문에 건성인 피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레디언솜 토너와 크림, 물론 저희 리포종 100% 레디언솜 마이크로플루다이저 100%이기는 해요. 하지만 간혹적으로 진짜 예민 보스이신 분들은 안 받다라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께 꼭 필수적으로 오일 미스트와 카빙젤, 수분을 꼭 채워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피부의 시작점, 두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피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저희 혁명인 제품이 나왔죠. 보타랩 헤어 케어 세트입니다. 보타랩 헤어 케어 세트는 저는 진짜 이거 이야기하면 과대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발모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고객님, 머리가 예를 들어 다 빠져서 여기 피부가 되어 있는 진짜 그런 민머리에게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린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두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지금 피부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근데 정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머릿결을 조금 더 지키고 싶으시다면,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저는 보타랩 헤어 케어 세트를 쓰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자, 일단 공법의 차이예요. 케로티존 공법. 얼굴 피부와 두피와 그리고 바디 피부의 조직도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조직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법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러한 공법을 누구만 쓸 수 있다? 우리만 코리아만 쓸 수 있다. 이 케로티존 공법은요, 그냥 두피에 정말 닿는 순간 두피와 똑같은 이런 단백질 성분으로 정말 구성된 요 캡슐 안에 유효한 성분들, 베타카로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두피에 닿는 순간 깨져서 진피층, 모유두근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든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머리가 다 빠져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모유두근이 남아있는 분들께 제품을 드리면 건강한 모발이 올라와요. 그게 진짜 실제예요. 이러한 임상 사례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건 매니저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모발의 이러한 주기라고 해요. 모발의 성장기는 5년이래요. 5년 정도가, 이게 머리가 나고 자라고 한 5년 정도가 되면 퇴행기를 거쳐서 모발이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모발의 휴지기를 겪는데요. 휴지기라고 해서 얘가 아예 문을 휘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장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러한 건강한 모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 피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하지만 농사에 대해서 진짜 조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왜 농부가 이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뭘 뿌려요? 벽시를 뿌리죠. 벽시를 뿌리는 이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벽시가 뭐다? 모유두분이에요. 네, 여기에. 그래서 이 탈모는 그냥 머리가 빠져버리고 그냥 민머리가 되는구나, 뭐 외부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알았어요. 탈모는 모발의 성장기를 단축시켜버린대요. 성장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하지만 5년이지만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3년, 2년 점점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저희가 평생 사람들이 살면서 몇 번이나 겪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제가 묻고도 어이가 없네요. 15번에서 20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대예요. 20번이 최대라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단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써야 한다, 안 써야 한다? 네, 쓰셔야 합니다. 그냥 샴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보탈에 대해서 좀 더 더 다른 견해로 조금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이러한 모유두근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머리카락이 사실 한올 만나나요? 아니죠. 5올이 나는 것도 있고 한 3올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유두근이 약해지고 하면서 3가닥 나는 곳에 2가닥이 나고 1가닥이 나고, 이 1가닥이 점차적으로 얇아지면서 이러한 성장기가 끝나버려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슈아멜 바디케어 세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 표는 뭐냐면 아토피 치료제의 시장 전망이에요.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도표를 보고 뭘 느꼈냐면, 아토피 치료제가 참 옛날부터 이러한 면역 질환으로 겪는 분들이 꽤나 계시긴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고 있어요. 거의 전 국민의 한 30% 이상은 아토피를 겪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겠네요. 자, 2022년에 지금 아토피 치료제 시장이 지금 너무 얼마나 크고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거의 56억만 불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만큼 아토피 시장이 이만큼 큰데, 저의 임상 사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후 6개월 아이가 있었어요. 저한테 있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고객님을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아기를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아기 다리 쪽에 가장 아토피 있는 부분에 이런 환부 쪽이 보면 이런 접치는 부분이 가장 심하잖아요. 근데 이런 발목 부분하고 여기 뭐라고 하죠? 이 대퇴부 그 밑에 있는 그 무릎 부위 거기하고 너무 까칠까칠하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아기 아토피가 좀 있나요? 아토피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 약을 바르고 있다고 해요. 처방받는 연고를. 그래서 저는 바로 솔루션을 드렸어요. 고객님, 아토피에 이렇게 병원을 가시면은 병원비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거의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은 조금 더 쪼개서, 어차피 아이 보습 제품하고 이런 거를 계속 쓰셔야 할 텐데 여기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클리너 파우더 워시, 그리고 나서 카밍젤, 그리고 나서 바디로션.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아기를 클리너 파우더 워시를 부어서 거품 목욕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환부 쪽에 카밍젤을 얇게 도포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탈의 바디로션으로 싹 한번 코팅하듯이 입혀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매니저로 가셨습니다. 정말 그 3가지 제품이에요. 그게 바로 저희 슈아멜 바디케어의 세트예요. 바로.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력을 높인 바로 큐모 종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희 애기들이 왜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거리면은 저녁에 잠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소아과 가면 어떤 걸 처방을 해주냐면, 여기 기관지에 붙이는 기관지 확장제 패치를 처방을 해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딱 붙이는 순간 기침이 멎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피부에 이런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 백신을 개발하신 김진철 박사님이 바로 개발하신 공법입니다. 그걸 저희 슈아메 바디에 넣었다는 거죠. 정말 너무 대단한 제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도 이제 너무 과잉 광고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도움을 한번 받아보신다면 어떠시냐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피부 보습 성분 어때요? 수분, 히알루론산, 그리고 피부의 에너지를 부스팅 해주는 그리고 콜라겐, 요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히알루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늙어서 우리 얼굴 피부 그리고 머리까지는 다 괜찮은데 바디 피부 신경 쓰셔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바디 피부 자체가 얼굴보다 피지선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나 관리가 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름철에 습하고 꿉꿉하고 이러한 계절에 피부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나 이럴 때 좀 더 얼굴, 바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바디 피부. 그쵸? 그리고 저희 스크럽 써보면 어때요? 이게 스크럽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입자가 부드럽잖아요. 그거는 바로 마이크로 슈가 제형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했나요? 너무 지금 빠르게 지나왔어요. 시간이 네, 그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왔는데 자, 이러한 제품들로 오늘 얻어가시는 거는 딱 하나. 건성 피부에는 뭐가 필요하다? 네, 인공 피지막이 필요하다. 보고 알고 가시면 오늘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빠른 시간 내에 거쳐왔는데 유익한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강좌는 했어요. 네. 이 강의도 한 2시간짜리.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 되는 것 같아요. 피부학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수료하셨고, 그 브랜치에서 처음에 이제 프로모션 순서대로 첫 강의는 이렇게 또 진행하기도 했고, 매출 순위대로 막 하기도 했고, 또 뭐 운영 개월차 순서대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강사 진행까지 해서 지금 여기 크루에서 3분 들으셨나요? 3분? 4분? 4명 아닌가? 3명, 4명. 중앙 브랜치에서 지금 한 20%가량 되신 점장님이 30% 정도 되신 분들 지금 이 강의 수료하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피부학 강의, 뭐죠? 학점은행제로 실제로 국가고시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충분히 돈 내고 40만원 정도 해요. 돈 내고 수료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회사에서 진행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무료로 가서 원데이로 10시간짜리 저희가 강의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숙지하고, 저도 한번 온라인에서 해드린 적도 있고 오프에서 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피부학 강의를 듣다 보면 실제로 정말 이제는 그 타입밖에 안 보여요. 피부에 대한 어떤 식별이나 상담이 엄청 심플해지고요. 굉장히 이 부분도 모르는 피부 관리샵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처음에는 피부샵 원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내 얘기가 좀 틀리면 어떡하지? 분명히 내가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피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 표정이 지금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약간 나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분들은 장점이 뭐겠어요? 임상을 많이 받겠죠. 피부를 보면 어떤 피부겠다 생각은 하는데 피부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을 확률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정도 식별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점장님이 이제 또 너무 많은 내용을 이 시간을 다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실제로 한 2시간 넘게 해야 되는 강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예약이 끝나요. 3시부터 여기 다른 이야기들이 저희가 급하게 예약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좀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시에 김보람 원장님 얘기 못 듣고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바로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자 점장님이어서 김보람 원장님과 3시까지 그냥 바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점장님 20분이면 되세요? 네. 20분이면 되세요. 왜냐면 강자 점장님 슬라이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3시 안에 나머지 2강의를 좀 끝내고, 그리고 화장실. 자,